안녕하세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의 마스코트 김미정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 해라고 하는데요. 이 검은 토끼라고 하니까 좀 불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검은 토끼의 검정은 인간의 지혜를 뜻하고요. 토끼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인간의 지혜와 풍요라는 두 가지 좋은 뜻이 만나니까 올해는 조금 더 좋은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새로운 해, 새로운 달, 새로운 1월이 됐죠. 1월 하면 떠오르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새해 소망, 떡국, 세뱃돈 등등 굉장히 많이 있지만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에게는 13월의 월급이자 13월의 세금이 되기도 하는 것,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 매년 하는 거지만 귀찮기도 하고 매년 바뀌는 변경사항을 미리 숙지해야 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영상으로 연말정산 모든 것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인카 금융서비스 WM센터 박지원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M센터장 박지원입니다. 네, 오늘 센터장님과 함께 우리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아볼 생각에 벌써부터 두근거리는데요. 자, 그리고 이제는 없으면 섭섭합니다. 우리 깔짝남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깔짝남입니다. 제가 연말정산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많이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좀 새해 첫 콘텐츠라서 그런지 좀 굉장히 멀끔한 모습으로 오셨는데 깔끔하게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과연 그 멀끔함이 끝까지 이어질지는 저희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말정산 Q&A부터 2023년 변경사항 그리고 연말정산 꿀팁까지 이렇게 오늘 갈 길이 정말 멉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꼭 잡아야 하는 정보 그립톡. 저희 첫 번째 시간은요, 연말정산 Q&A와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사실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은데 연말정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근로자들은 매월 월급을 받을 때요, 네.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금이 확정된 세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연말에 가서 세금을 결산하는 의미에서 정산을 하는 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네, 이 한 해의 이 세금을 확정하는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센서님, 그런데 이제 연말정산을 할 때 저도 주워들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소득공제다, 세액공제다 이런 용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용어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연말정산을 하는 과정에서 소득공제는 말 그대로 총소득에 대해서 이제 공제를 하는 갖가지 사항들이 발생하고요. 네. 그리고 세액공제는 이 소득공제를 다 끝낸 상태에서 세금에 표준되는 이제 과세 표준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대한 세금이 이제 확정이 되겠죠. 그 세금에 확정된 금액에서 세금 자체를 빼주는 거를 이제 세액공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소득공제는 고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더 유리한 측면이 있을 거고요. 네. 또 세액공제는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공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세액공제는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항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 소득공제 항목은 고소득자에게 좀 유리하고 세액공제 항목은 저소득자에게 유리한 만큼 여러분들 좀 잘 확인해서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센터장님, 저희 연말정산할 때 누락한 자료가 있다든가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이건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대부분 이제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다 이제 우리가 신고해야 할 내역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또 추가적으로 좀 빼먹는 부분들이 좀 있죠.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항목들은 좀 빼먹을 수 있는데 네. 그런 항목들이 차후에 이제 세금 신고 이후에 이제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 신고 기간 5월이 되겠죠. 네.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면서 경정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혹시 내가 많이 냈다 그러면은 경정 신고를 하는 거고요. 네. 세금을 내가 잘못해서 적게 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정 신고를 하겠죠. 그래서 경정 신고는 직전 5년까지 가능하니까요. 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면은 신고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놓쳤다 하고 너무 놀라지만 마시고요. 이렇게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시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기간들 잘 활용해서 신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사회 초년생 중에 독립해서 혼자 원룸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월세가 부담이 많이 될 텐데 이 월세도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하나, 둘, 셋. 오? 아니, 초년생인데 뭐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유리하게 안 좀 해주면 서럽잖아요. 서럽지, 네. 힘들지, 한 푼 한 푼이 아쉬워요. 그렇죠.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월세, 사글세 이런 이제 임차비를 내시는 분들은 이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그 월세액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번에 이제 세법이 더 좋은 조건으로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일단 조건은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전입 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소득에 따라서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다 보니까 네. 소득에 따라서 이제 세액 공제율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연간 총 소득액이 7천만 원에서 5,500만 원 그 사이에 드신 분들은 월세액 15%. 근데 월세액은 전체를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연간 월세액의 7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15%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5,500만 원 총 급여액 5,500만 원이 안 되는 분들에게서는 월세액의 17%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개정된 세법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저는 뭐 월세로만 산다면 다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일정한 조건이 있네요. 이 서민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뭐 이렇게 집의 크기라던가 뭐 이런 뭐 집의 가격이라던가 그다음에 얼만큼이나 이렇게 공제가 되는지 퍼센트도 이렇게 다르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질문 또 한번 드려볼게요. 정말 돈을 항상 많이 써서 이 연말정산하면 무조건 환급을 받을 것 같은데 자, 설마 이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뗄까요? 자, 연말정산 환급액에 대해서도 세금을 뗄지 안 뗄지 하나, 둘, 셋. 오? 저는 X인데? 사실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워낙 떼어가는 게 많으니까 이것도 떼지 아.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예, 환급액인데 너무 째째하지 않습니까? 너무 피해의식이 좀 환급은 있어가지고. 쿨하게. 네, 정답은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연말정산에 이제 끝나고 이제 국세청으로부터 내가 많이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 구조이니까요. 네. 이거는 소득이 아니라 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당하게 내가 많이 낸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X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질문입니다.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자, 우리 그립톡 마스코트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X? 저는 O.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네. 이게 들으면서도 무슨 말인지조차도 잘 모르겠어요. 혹시 부양가족이라는 단어 좀 어려운 거 아니시죠? 용어조차. 예. 저는 좀 경험이 있는 게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생 때였나요? 저한테 이제 야, 너 올해 돈 많이 썼더라? 카드 많이 긁었더라라고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런 걸 보면 이 자녀인 제가 얼마나 썼는지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좀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추측인데요. 네, 센터장님 정답은 뭔가요? 정답은 5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5에 가깝다라고 하셨는데 네. 부양가족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이 용어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네. 이제 부양가족이지만 이제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자녀가 이제 가장 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데 네. 만 20세가 넘는 자녀는 네.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부양가족일 수는 있겠죠. 네. 이제 이런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소득이 없다면 부양가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소득이라면은 연간 소득 금액 기준 네. 100만 원 이상자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총 급여액 500만 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기준으로는 150만 원 이상자면은 부양가족이 안 되겠죠. 그런데 네. 이런 부양가족에 해당되면은 소득은
해당이 되지만 네. 나이가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네. 자녀가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도 네.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제가 용돈을 받아서 생활할 때여서 아예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이제 나이는 20살이 넘었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가능한 거죠. 그런데 소득이 연간 이제 100만 원이라도 넘는다 하면은 그게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오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확실히 정리를 좀 잘해주시네요. 저요? 네. 아, 갑자기 칭찬을 들으니까 좀 머쓱한데,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야간 근로수당에도 세금을 떼나요? 자, 우리 그립톡 가족들의 생각은 하나, 둘, 셋. 오. 저는 X예요. 왜냐면은 야간 근로수당도 어떻게 보면은 소득이니까 세금을 떼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좀 감성적으로 갈게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고생했는데. 가뜩이나 고생인데 야간에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이것도 세금을 떼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용납할 일리가 수 없습니다. 네, 센터장님 정답은 뭔가요? 이번 사안도 X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세금을 안 뗀다. 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어야겠죠. 네. 기본급에 해당되는 급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건데요. 네. 그 부분이 210만 원 월, 네. 21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3천만 원을 넘으면 또 안 돼요. 그래서 210만 원인데 이 중에 야간 근로 또는 휴일 근로, 연장 근로 수당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네. 금액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월 240만 원까지는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로 적용을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급여는 210만 원이 아니라 500이 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예, 비정기 수당 상여금도 있을 거고요. 이제 이런 수당들이 합산해서 되더라도 월 정급여액으로 따지면 21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 기준을 먼저 보고요. 그 기준을 안 넘는다라고 봤을 때 야간 근로 수당이 월 240만 원 범위 내에 있다면 그 부분까지는 비과세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게 생산직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는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월 정액급여가 210만 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자라는 점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저희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사회초년생이라 월급이 적어 직장을 다니면서 간단하게 투잡을 하는데요. 이렇게 투잡을 할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라던가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투잡을 뛸 수 있는 구조들이 많이 설계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건 해야 되나요? 예,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로소득 외에 별도 이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투잡을 뛰시면 별도의 소득이 또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 소득이 이제 대부분 사업소득일 수 있는데, 그래서 근로소득은 1월 달에 이제 연말 정산을 하면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그 소득은 5월 달에 이제 종합소득을 신고를 하시게 되는데, 그 종합소득 신고하실 때 기존에 연말 정산을 했던 그 근로소득과 함께 더불어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이 부분,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신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네, 1월에 연말정산 신청을 하고 5월에 이 앞에 소득을 합산해서 다시 신고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다음 질문 바로 갈게요. 연말정산 후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액이 좀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한 번에 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보통은 세금을 환급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간혹 이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세금량이 많다면은 다음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많은 세금을 갑자기 내기에는 불편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분납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기간을 두어서 매월 일정 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를 통해서 납부하는 제도 있죠. 보통은 세금이 이제 10만 원 이상이 발생했을 때의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제도이고요. 또 이 제도를 신청하시겠다 하시면 연말정산 신고하실 때 회사 측의 신고를 같이 병행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번에 많은 세금을 내게 되면 부담이 크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분납제도 있다고 하니까요. 분납제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사회초년생 분들을 위해서 Q&A 시간 가져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